공간이 열린 손흥민을 보고도 패스 없이 홈런을 때리는 모습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영국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을 코앞에 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토트넘은 단 한 개의 유효슛도 기록하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을 낮게 위치하게 한 포스텍의 전술과 시종일관 홈런을 때린 쿠루셉스키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악성 현지 팬들은 손흥민은 더 이상 주장감이 아니다라며 어이없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1차적인 문제는 토트넘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수비에 집중시키게 한 포스테코글루의 안일한 전술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쿠루셉스키의 안일한 볼 배급과 득점 욕심이라며 오늘 같은 경기처럼 공간이 열린 손흥민을 보고도 모른 척한 채 슈팅을 남발하는 이상 토트넘은 절대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수많은 팬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를 같이 뛴 동료들마저 오늘 같은 전술과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이 터져나와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7일 새벽에 펼쳐진 토트넘과 리버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에서 토트넘이 0대4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르는 상황에서 합산 1대4 안필드에서 악몽 같은 뒤집기 패배를 겪었는데요. 이로써 토트넘은 07-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수많은 도박사들은 리버풀의 승리를 점쳤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리버풀전 9경기 6골을 성공시킨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활약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 히샬리송, 쿠루세스키로 3톱을 구성했고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가 중원을 바친 채 아츠그레이, 벤 데이비스, 스펜스 그리고 신입생 단소가 포백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맞서 리버풀은 살라, 반다이크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꺼내들며 이 경기에 주축 자원들을 전부 투입시키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은 전반전부터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며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리버풀은 최근 코너킥에서만 2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을 의식한 듯 손흥민이 코너킥을 찰 때마다 골키퍼를 에워싸는 모습을 계속 연출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너킥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중원의 어이없는 패스 미스와 부정확한 볼 배급, 내려앉은 위치에서의 역습 패턴 부족 등 수비 연습을 하지 않은 티가 확 나는 처참한 수비 조직력에 계속해서 리버풀에 끌려만 다니다 결국 코디악포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은 오로지 공만 쳐다보고 몸은 다 앞으로 튀어나갈 생각뿐이다. 강등팀은 최소한 대인 수비를 하는데 토트넘은 수비 전술이 없는 수준이다. 이럴 거였다면 차라리 본인들이 즐겨하던 공격 축구를 하는 것이 나았다 라며 이런 수비 전술을 준비한 수비 코치는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반 38분 손흥민이 볼을 끌어내고 전방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상대의 거침없는 태클에 가로막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리버풀은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손흥민을 선택했고 그를 막기 위해 두세 명의 선수를 붙이며 작정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 41분 드디어 찾아온 역습 기회에서 쿠루셉스키는 그레이, 히샬리송, 손흥민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잠깐 망설이는 사이 패스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국 홈런을 때려내며 소중한 기회를 완전히 무산시켜버렸는데요. 이 모습이 오늘의 토트넘의 경기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44분 히샬리송이 또 부상을 당해 마티스텔과 교체되었고 후반 50분 살라가 PK골을 성공시켜 합산 스코어 1대2로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58분 벤탄쿠르의 중거리 슛이 크게 벗어나며 또 한 번의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중계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손흥민은 체력적인 부담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 중이다. 제대로 된 위치에 있고 패스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면 골을 기대할 수 있다며 토트넘은 안일한 슈팅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수비라인 깊숙이 내려와 수비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64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역습 찬스에서 페드로 포르가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 뒤 찬스를 살린 리버풀은 한 개의 골을 더 넣으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탈락의 위기에 놓인 토트넘 후반 77분 드디어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으로 역습 기회를 만들었고 스텝 오버로 상대 수비수를 속이며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골대를 때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리버풀은 코너킥에서 헤더로 1대4 스코어를 만들었고 후반 막판 손흥민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신의 시그니처인 가마차기를 선보였으나 아쉽게 윗구물에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합산 스코어 1대4로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나 토트넘의 0유효 슈팅. 전문가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 분석에 들어갔고 문제는 결국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1차적인 문제가 바로 수비 전술에 있다. 이 의미는 역습을 주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이미 선수들부터가 역습에 대해 아무런 패턴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이 때문에 역습에 능한 손흥민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결국 남은 건 중거리 슈팅이었지만 그조차도 허공을 갈랐고 유일하게 골에 가까웠던 장면을 만든 것은 손흥민의 슈팅이었다. 라며 이번 시즌 득점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 기회에서나 슈팅을 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페드로 포르 등 풀백 등의 공격적인 성향도 문제지만 우측 윙어로 나선 쿠루셉스키도 공간이 열렸을 때 절대 패스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력 부족은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것이 토트넘 공격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현지 팬들도 토트넘 선수진들이 자신의 이적을 위해서 팀보다 본인의 스탯만을 위해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냐며 이런 팀은 당장 강등이나 당하는 게 낫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는 리버풀이 토트넘을 압도한 것은 맞지만 토트넘은 내가 아는 토트넘이 아니었다. 오히려 리버풀의 강도 높은 수비에 맞선 것은 손흥민이 유일해 보였다. 과거를 돌아봐도 리버풀에게 항상 타격을 준 것은 손흥민이었는데 토트넘은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하다 라며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정말 강등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풀백을 공격적으로 기용하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선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선수들의 전술적 친밀도가 낮아 수비 조직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었고 오늘 같은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현지 SNS에서는 우승에 아무런 열망도 찾아볼 수 없는 레비의 경영 방식과 선수를 부상으로 밀어넣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아래에서 메리슨과 포로, 쿠루셉스키 등 이기적인 선수들이 전술의 중심이 된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은 몇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구단의 레전드로 헌신했던 손흥민의 이적을 막고 1년 계약 연장을 감행한 토트넘의 결정이 구단의 몰락의 서막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수비수 벤 데이비스의 인터뷰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인 데이비스는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에서 이번 패배에 대한 실망감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기를 뛰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악인 건 선수들의 태도였다. 전술이 어떻든 결과를 내야 했고 팀의 주장인 손흥민도 평소와 달리 깊숙이 내려와 수비하는 책임감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오늘도 마음 가는 대로 슈팅을 쏘며 자신의 기록만 생각하는 듯했다. 잔디 위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손흥민을 보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 수비에 임했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며 몇몇 선수들을 지목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접한 전문가들 또한 깊은 공감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장기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는 운영에 비효율적인 선수 수급은 물론이며 선수단에 맞지 않은 전술,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심한 선수들까지 그것이 오늘의 영유효 슈팅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진 것인데요. 한편 토트넘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손흥민의 미래는 밝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1년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번 패배로 인해 감독의 경질과 손흥민의 이적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인 브랜트포드전에서도 손흥민은 모든 골에 직접 관여하며 올 시즌에도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부진 속에서도 그는 경기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찬사를 받아왔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의 몰락은 곧 손흥민의 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손흥민 선수가 항상 큰 부상 없이 행복한 미소로 자신만의 축구를 즐길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